예, 그러면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17페이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나오는데 거기 의를 보면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법입니다. 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기본적인 가장 큰 특징은 객체로서 재물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 한정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례형 문제를 쓸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례가 나오면 그 사례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기 위해서 구성요건의 내용을 먼저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는 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안 한다는 판단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급하게 쓰다 보니까 컴퓨터 사용 사기죄를 쓸 때 컴퓨터 사용 사기죄란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해가지고 이제 바로 그냥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다 이렇게 써요. 근데 실제로 케이스에 우리가 사례형 문제 나오는 거는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가 대부분 사례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를 공부하고 사례형 문제 쓸 때는 항상 잘 기억해야 되는 게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 또는 아니면 권한 없이 정당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놓고, 그걸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 어디 밑줄을 일부러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기출문제 관련돼 가지고 변호사 시험 문제는 뭐 다양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뭐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 가지고 모의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만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사용 사기와 관련돼 가장 중요한 게 그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라든가 현금 카드를 가지고 돈을 현금을 인출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인출한 경우 그거는 우리가 현금이라고 하는 재물을 받은 거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그 재물을 얻은 거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예요. 근데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그 조작을 통해 가지고 통장을 넣든지 아니면 카드를 넣든지 조작을 통해서 자기의 계좌를 이체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재산상의 이익이 나한테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 밑에 바로 2015년도 모의고사 모의시험 3차 2문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 경찰의 수배를 피하여 B의 집에 머물던 그 갑은 우연히 B명의 예금 계좌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갑은 인터넷 뱅킹으로 그다음에 B의 예금 계좌에서 자신의 예금 계좌로 7월 10일 날 200만 원, 그다음에 7월 11일 날 500만 원, 12일 날 700만 원을 각각 이체시킨 후 이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알고 있는 친구 병에게 보관시켰어요. 그 갑은 적법하게 구속된 지 며칠 만에 구속적보 심사 절차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사실관계 3에서 그 갑과 병의 죄책을 논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갑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지고 계좌 이체를 합니다. 계좌 이체는 7월 10일, 7월 11일, 7월 12일 해가지고 얼마씩이었죠? 그 보면 뭐 200, 그다음에 500, 700, 700을 갖다가 자기의 계좌로 계좌 이체를 해요. 자, 계좌 이체를 하는데 이 계좌는 누구의 계좌였어요? 이 계좌는 그 자기가 머물렀던 B의 계좌죠. B 계좌에서 이렇게 이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B의 계좌와 관련된 B의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은 누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B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얘는 쓸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쓸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알게 됐더라도 이 B가 갑한테 사용해라 라고 주지 않는 이상은, 권한을 주지 않는 이상은 얘는 권한이 없이 지금 B의 계좌에 접근을 했다는 거죠. 즉, 이 케이스는 뭐예요? 이 케이스는 결국 갑 관련돼 가지고 갑은 B의 계좌에 인터넷 뱅킹인데 인터넷 뱅킹 관련돼 가지고 권한이 없이 정당한 정보를 활용한 겁니다. 갑은 권한이 없이 정당한 정보를 사용해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B의 계좌에서 이렇게 각각의 돈을 자기의 계좌로 이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인출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 계좌에 들어온 이 1,400만 원이죠. 1,400만 원을 인출한 걸 병에게 줬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일 때 갑한테 무슨 죄가 성립하겠냐 관련돼가지고 기본적으로 권한 없이 정당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B의 계좌에서 자기의 계좌로 이체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뭐다? 이체는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B의 계좌로 들어온 거는 현찰이라고 하는 현금이라고 하는 물건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재물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 그렇기 때문에 예금 반환 청구권을 예금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청구권의 재산상 이익이 이 계좌에 늘어난 거죠. 모두 얼마가 늘었어요? 200, 500, 700이 1,400이 늘었다는 겁니다. 자, 관련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계좌 이체한 행위는 각각에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컴사기로 의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컴사기가 3번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컴사기가 3번 있었냐, 아니면 이거를 포괄일죄로 봐야 되냐, 관련돼가지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시간적, 장소적 접속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그냥 포괄일죄로 못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얘가 컴사기라고 들어온 돈에 있는 거를 인출했어요. 인출하는 건 자기의 계좌에, 자기 명의, 갑의 계좌이기 때문에 갑이 자기 명의 계좌 거를 인출하기 때문에 인출한 부분에서는 아무런 죄책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얻은 건 뭐예요, 이거는? 얘가 얻은 거는 기본적으로 재물이나 재산 이익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출한 돈은 작물도 아니라는 얘기야. 작물은 재물이어야 되는데 재산 범죄로 얻은 재물이 되는데 이거는 재산상의 이익이었기 때문에 인출한 돈은 작물도 아니기 때문에 병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병한테 맡겼다 할지라도 병한테는 작물 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케이스가 2015년도 모의시험에 받는 케이스입니다. 그때 거기 보는 것처럼 쟁점을 보시면은 317페이지에 갑의 경우로 하지 인터넷 뱅킹의 계좌 이체 행위에 관해서 컴퓨터 등 사용사익자가 성립하는지 여부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계 1년 행위가 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이거는 뭐 동일한 범위를 가지고 시간적, 장소적 접속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계좌에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별죄를 구성하느냐 이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갑 계좌에 있는 돈은 얘가 은행에 대해서 청구권 행사해야 되는 돈이고 얘 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병의 경우도 뭐 작물죄를 검토해야 되는데 작물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거기 보면 이제 뭐 계좌 이체 행위 관련된 제책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성립 여부를 그러는데 인터넷 뱅킹은 은행의 컴퓨터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갑은 인터넷 뱅킹을 하면서 B의 예금 계좌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였으므로 정보 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거는 바로 컴사기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게 모범담안이라는 채점 기준에 나왔던 그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관련돼가지고 컴사기 쓰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했듯이 구성요건 먼저 쓰고 컴퓨터 사용 사기라고 하는 것은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뭐 재산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안에서 갑은 뭐요? 사안에서 갑은 예금 계좌, 인터넷 뱅킹에 관련된 그 정보를 사용할 권한이 없으면서 사용해가지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컴사기가 성립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318페이지에 여러 판례들이 나오는데 2016년도 판례 관련돼가지고 결국 거기 관련돼가지고 돈을 뽑은 것은 뭐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 돈을 자기한테 넘긴 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 2007년도 판례 나오고 참고 판례로 이제 관련된 컴사기는 기본적으로 처분행위라고 하는 그 인간의 행위 중에서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의 어떤 작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318페이지 밑에 포괄일죄 인정 여부를 가지고 단일한 고의에 의해서 그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속되어 있을 때는 포괄일죄가 가능하다. 그때 포괄일죄로 보고 인터넷 뱅킹 후에 자신의 계좌에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죄책 관련돼 가지고는 별도의 사기죄나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의 죄책 그래가지고 역시 작물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범죄로 획득한 재물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병은 아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갑은 뭐예요? 갑은 컴퓨터 사용 사기죄에 기본적으로 그 포괄일죄가 성립하겠죠. 만약에 그 갑이 얘의 그 어떤
뭐 B의 집에 있으면서 B의 어떤 예금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라든가 현금카드를 가지고 현금 자동 지급기에 가서 돈을 인출하면 어떻게 해요? 현찰을요. 현찰을 인출하면 그거는 바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컴퓨터 사기가 성립하지 않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것들을 좀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컴 사기가 되냐 안 되냐 관련돼 가지고 현금 자동 지급기 케이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컴퓨터 사용 사기죄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정리할 수 있으라 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320페이지에 신용카드 범죄 관련된 게 나옵니다. 신용카드 범죄 관련돼 가지고 거기 이제 쭉 제가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정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건 형법 기본 강의에서 형법 강론 기본 강의에서 쭉 강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는 뭐 연습 시간이 있으면 이론적인 강의보다는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 푸는 걸 중심으로 하고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판례 태도와 관련된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 기본 강의는 2020년 형법 강론 28번에 있습니다. 신용카드 범죄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아시니까 제 유튜브에 들어와 가지고 2020년 형법 강론 28번째 그 영상에 보면은 신용카드 범죄를 따로 정리했어요. 거기에 보면 아마 8분 한 20초 정도부터 나머지 45분까지 이 신용카드 범죄 관련된 판례 태도를 쭉 정리해놨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도표에 나와 있는 부분과 신용카드와 관련된 기본적인 쟁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좀 이따도 보겠지만은 제가 그때 이제 그 동영상 강의, 형법 기본 강의 할 때 관련돼 가지고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 자동 지급해서 돈을 뽑는 것 관련돼 가지고 두 가지 경우가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 경우가 나눠지는 게 하나는 뭐냐?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한 다음에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은 경우와 또 하나는 뭐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절취 강취해 가지고 뺏은 경우. 자, 그 두 가지와 관련돼 가지고 앞에 부분 신용카드와 관련돼 가지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갖다가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면 그거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가 돼요.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부받으면 뭐요? 그건 신용카드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발급된 신용카드냐? 기본적으로 이 신용카드는 나한테 발급된 게 아니라 명의를 모용당한 사람한테 발급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도록 사기죄가 되고,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 현금 서비스를 받을 때 관련돼 가지고 사람에 대한 기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근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봤어요. 그때 이제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때 보면은 이 절도죄가 성립하는 건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교재에 써놓고, 그 관리자의 의사는 결국 회사의 의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의사다. 뭐 아니다. 이다라고 하지만 조건부 의사라는 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라는데, 결국 회사의 의사도 뭐다? 회사의 의사도 기본적으로는 피모용자한테 준 것이지 이 모용자한테 쓰라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의사에도 반하고 관리자의 조건부 의사에도 반하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라고 이제 판단했어요. 근데 그걸 설명을 제가 이제 다시 들어보니까, 유튜브 설명 들어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절취해서 쓴 경우랑 거의 같이 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그 이유는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절도죄가 성립하는 거다. 그 절도죄와 관련돼가지고 판례는 그렇게 보고, 거기더 추가하면은 결국 신용카드 회사는 명의를 모용당한 사람한테 그 카드를 쓰라고 준 것이지 명의를 모용한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가지고 결국은 그 모용자가 그 현금 서비스 받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가지고 보충 설명을 이 정도로 하고 바로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출문제를 가지고 2018년도에 그 변호사 시험 관련돼 가지고 나왔던 부분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유전차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결국 그 갑이 허위의 진단서를 통해서 합의금을 요구하자 을은 이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숙사 룸메이트인 C의 지갑에서 몰래 신용카드, 현금카드 겸용의 그 신용카드를 꺼내 편의점 앞에 있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가서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의 예금 계좌에서 잔고 전액인 300만 원을 인출해요. 300만 원을 인출한다는 말이에요. 인출은 현금 서비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현금 카드의 기능을 쓴 것이지 신용카드의 기능을 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랬냐? 또 200만 원은 현금 서비스를 받아요.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는 건 신용카드의 그 여신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근데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뭐 300만 원을 인출하든 200만 원을 인출하든 이건 뭐다? 다 절도죄가 성립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한 다음에 바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겠냐와 관련돼가지고 이것이 사용절도냐 아니면 절도가 성립할 수 있겠냐와 관련돼가지고 제가 앞에서 우리가 불법 영득 의사를 설명할 때 불법 영득 의사에서 그 영득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영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득의 대상이 물체냐 객체냐 논란이 있지만 좀 통설과 다수설적 판례 입장은 그 가치 또는 물체 둘 중에 하나라도 얻으면은 우리가 그 영득의 대상이 된다고 봤고 관련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가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능적 가치, 순수한 기능적 가치를 말한다 그래 가지고 예금 통장을 갖다가 사용하고 돌려놓는 경우, 그 예금 통장을 사용하고 돌려놓는 경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예금 통장의 금액 증명 기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때는 그 절도가 되지만은 신용카드라든가 현금 카드를 사용하고 돌려놓은 경우에는 현금 카드라든가 신용카드 자체의 기능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사용 절도로 불가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문에 갖다 놨기 때문에 뭐 신용카드 관련돼 가지고는 뭐 불가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뭐 가벌의 쟁점 그러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의뢰 신용카드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는 것처럼 그 의뢰 제착이 나오는데 321페이지에 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제재를 놓은 행위. 결국 이거는 뭐예요?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리한 행위가 첫 번째 행위가 뭐냐? 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반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사용을 했는데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냐? 봤을 때 신용카드 사용을 보면은 신용카드에 현금을 인출하고 현금 인출이 300만 원 있죠. 300만 원 인출하고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를 200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아까 봤지만 신용카드 사용하고 반환했다? 이거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사용절도가 된다. 뭐, 그 다음에 불법 영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벌이다. 자, 그 다음에 현금을 인출했다. 현금을 인출했다는 건 현금 카드 기능을 쓴 거죠. 현금 카드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전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 서비스를 받았다는 건 신용카드 기능의 여신 기능을 사용합니다. 신용카드 기능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인출했다. 이거는 전부 다 두 가지는 따로따로 봐야겠죠. 이걸 따로 있으니까 따로따로 보면 관련돼 가지고 절도죄가 성립하고 역시 절도죄가 성립한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은 뭐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321페이지에 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제재를 놓은 행위는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지 않아 가지고 뭐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300만 원 인출한 관련돼 가지고는 그 300만 원을 타인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 300만 원 인출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절도죄가 성립하느냐 아니면 컴사기가 성립하느냐 그러는데 컴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한 판례 입장의 판례는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이게 판례 입장이죠. 즉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겁니다. 현금 서비스 받는 것도 똑같아요. 절도죄가 성립하고 역시 판례 입장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현금 카드 기능을 사용했느냐, 신용카드 기능을 사용했느냐 관련돼 가지고 현금 카드 기능을 사용할 때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때만 신용카드 기능을 사용했을 때만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그럼 얘는 성립하는 게 절도죄 2개와 그 다음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절도죄는
거의 동일한 고이하의 시간적 장소적 접속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얘네는 뭐다? 이 절도죄와 이 절도죄는 그냥 포괄 일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범죄들은 전부 다 실체적 경합관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300만 원 인출하는 행위는 결국은 절도죄가 성립하고 여전법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그 200만 원 현금세를 받은 거는 절도죄에 해당하고 여전법상 부정사용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죄수는 절도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그다음에 그 뭐 실체 광합이다.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323페이지에 보면은 죄수 및 소결 그래가지고 이제 의뢰 지식 토탈 나오는데 요 두 개의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단순 일자로 포괄 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포괄 일자로 본다는 거죠.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있고 그 같은 단일한 범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본 시험에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 제1회 시험에 이 신용카드 관련된 범죄가 바로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뭐 신용카드 사용 관련된 대책이 있는데 아주 전형적인 문제였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관련돼 가지고 전형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거기 보는 것처럼 갑이란 사람은 결국 이건 뭐 이 갑과 을이 이제 갑이 신용카드하고 이제 현금카드 한 장이 들어있는 손지갑 하나 가지고 절취하려다가 뭐 절도가 이제 나중에 강도가 중강도가 되고 중강도가 이제 강도 치상이 되고 이제 그 관련된 부분이요. 그다음에 이제 친구였던 을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승계적 공동정범이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갑은 신용카드와 그 현금카드를 들고 도주를 했고 을은 나중에 체포됐죠. 근데 이제 갑이 이제 도주한 갑이 이제 이런 행위를 한 겁니다. 거기 232페이지 밑줄 친 부분 보시면은 2011년 3시경 갑은 집으로 가는 길에 A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 가게에서 5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자, 얘가 한 행위는 뭐다? 기본적으로 갑은 그 A의 신용카드로 훔친 이 A의 신용카드 가지고 관련돼 가지고 그 의류 가게에서 5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구매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부근 신한은행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A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또 인출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뭘 사용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고, 또 그 다음에 다시 A의 현금카드를 사용해가지고 그 보는 것처럼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해요. 자, 이 두 가지 행위가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갑한테 물을 수 있는 죄책이 무엇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관련된 범죄들을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얘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절취했죠. 그렇다면 이것은 나중에 뭐 절도죄가 되든지 중강도가 되든지 아니면 강도치상이 되든지 하는데 기본적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는 강치로 얻은 것은 이미 앞부분에 이제 검토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5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했어요. 자기의 신용카드가 아닌데 구매했다. 자체는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물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리한 걸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물건을 구매했다? 사기죄 성립해요. 자, 그럼 사기죄 성립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뭐가 성립되겠어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예요. 여전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신용카드 전표, 근데 얘가 보면 그 신용카드 관련돼가지고 매출 전표에 그 긁었는지 안 긁었는지 모르는데 의류 구입을 했다. 그럼 뭐, 매출 전표를 긁었다. 그러면 사인 명의의, 다른 사람 명의의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서명을 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사문서 위조 및 행사가 성립합니다. 근데 이 여전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면 어떻게 해요? 여전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면 사문서
3서 위조하고 동행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행사자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흡수되죠. 자, 그 다음에 현금 카드를 가지고 현금 1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현금 타인의 타인의 현금 카드를 가지고 현금 카드를 가지고 현금 100만 원을 인출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거죠. 컴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고, 그 다음에 여전법상의 부정사용죄 성립하냐?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의 죄책들이 기본적으로 성립할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리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제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오는데 324페이지에 먼저 A의 손지갑을 절취해 도주하다가 을과 함께 경찰관을 상의한 행위와 관련돼가지고 결국 강도치상이라든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겠죠. 절도가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중강도가 되고 중강도가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도상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직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을 갖다가 뭐 유리병으로 때렸기 때문에 특수공무방해 치상죄가 성립하고 강도치상죄와 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방해 치상죄는 두 개 있어서의 어떤 그 죄수 문제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한다.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이 봤던 부분이고, A의 신용카드로 의료를 구입한 행위에 죄책까지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망이 뭐예요? A는 물건을 구매할 때 A의 신용카드를 넣으면서 내가 A라고 하는 기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상점을 속아서 물건을 준 거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묵시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묵시적 기망에 해당하고, 물품은 교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부하고 재물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밑에 관련돼 가지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냐 해서 324페이지 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보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당연히 성립합니다. 신용카드의 그 물품 구매 기능을 사용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냐 관련돼 가지고 아까 봤지만은 이렇게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흡수돼 버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부분 관련된 사기죄와 여전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보호법익을 달리함으로 실체적 경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해야 되는 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만 성립해요. 두 개만. 근데 얘가 하나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뭐 상경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 판례는 뭡니까? 얘는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는 거예요. 신용카드와 관련된 여전법상의 보호법익과 사기죄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A의 현금 카드를 가지고 이제 그걸 뺀 행위는 기본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 컴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재물이 객체로서 컴사기의 객체로서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금에 대한 절도죄 성립하고 여전법상의 부정사용죄 당연히 성립하지 않죠. 현금 카드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 현금 카드 관련돼 가지고 그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에 보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신용카드 관련된 시험에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뭐 충분히 정리가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모의시험 2차 2문에 신용카드 관련된 범죄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그 책임론 90페이지에 설명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90페이지에 보면은 그 신용카드 관련된 죄책이 나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결국 갑이 그 관련돼 가지고 정이라는 사람이 그 병이 범행의 BL 맨 밑에 문단이죠. 88페이지 보시면은 그 정은 병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과 갑이 떨어뜨린 지갑을 현장에서 발견하여 보관하다가 출동한 사법경찰관 피해에게 식칼만 넘겨주고 응급차가 신속히 도착하여 갑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갑이 떨어뜨렸던 그 식칼과 뭐 지갑 중에서 정은 이제 식칼만 제출을 하고 그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그 지갑은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사건 현장이 수습된 후 정은 습득한 갑의 지갑에서 신용카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10시 20분경 근처 음식점에 가서 3만 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거기 때문에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냥 신용카드 관련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다음에 신용카드의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겠죠. 그리고 이어서 11시 30분경 A은행 ATM에서 그 신용카드로 현금 30만 원을
갑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예금을 인출했다는 건 뭡니까? 결국 신용카드에 있는 현금카드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사용자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현금 30만 원 인출에 대해서 절도자가 성립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만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90페이지에 해설을 해놨는데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당연히 사기자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자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전자패드에다가 설명하죠. 그러면 사전자 기록 위작 변작자가 성립하는데 이런 것들은 역시 사문서 위조 행사자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자에 흡수되듯이 사전자 기록 위작 변작자도 역시 여기 흡수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지문 자체에서는 신용카드를 결제했다 그랬지 뭐 서명을 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런 쟁점까지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봤지만 이범죄와 사기죄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자는 실체 경합이다. 그런 내용이 이제 올해 모의고사 나왔고 현금 30만 원 인출 관련돼 가지고는 그 판례는 절도죄설의 입장이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들 무죄설 등의 학설이 대입 따라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근데 요 케이스 올해 나왔던 이제 2000년 올해 이제 2차 이문에서 나왔던 것은 여기 보면은 밤 11시경에 A은행 ATM기에서 그 신용카드로 현금 30만 원을 계좌에서 예금 인출하고 그 지갑과 신용카드는 거리에 버렸어요. 자, 지갑과 신용카드는 거리에 버렸는데 관련돼 가지고 그 중요한 거는 은행 ATM에서 돈을 찾았지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 안에 있는 ATM에서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채점 기준표에 보니까 채점 기준표에는 현금 30만 원의 예금 인출은 절도죄를 성립한다와 관련돼 가지고 그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성립한다는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는 애매하죠. 그러니까 현금을 인출한 건 절도죄가 성립하는 게 맞아요. 현금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절도죄는 30만 원 인출에 대한 30만 원이라 형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 대한 현금을 인출한 건데 과연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 안에 있는 ATM기를 찾았는지 아니 요즘 ATM기는 은행 안에 없고 은행 바깥에 있잖아요. 은행 바깥에 있고 길거리에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라고 하는 말이 은행에 들어갔단 말로 보면 뭐 야간 주거침입 절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정도까지 판단 안 하고 그 정도까지 판단을 받으려면은 설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성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절도죄로만 의뢰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2000년 올해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부분이고 19년도 작년에도 이제 모의시험에 또 나왔었어요. 그 뭐 관련돼 가지고 좀 전에 그 올해 이제 나왔던 부분을 하는데 이렇게 앞에 얘가 A의 신용카드하고 그다음에 현금카드를 갖다가 얻게 되죠.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얻게 되는데 그 얻게 되는 것 관련돼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정의 지갑에 대하여 절도를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갑의 지갑에 대한 절도 또는 전미털물 횡령. 그 정도 내용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다음 페이지에서 또 보도록 하기 때문에 다시 326페이지로 돌아와서 이제 19년도 모의시험 3차 시험이에요. 19년도 작년 모의시험 3차 1문인데 여기 보면 이제 편의점 점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던 갑과 을은 같은 편의점 점원인 병녀의 핸드백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을 훔쳐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고 병녀가 편의점 밖으로 잠깐 나간 사이 을이 망을 부는 상태에서 갑은 병녀의 핸드백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20만 원을 꺼내들고 곧바로 은행에 가서 현금 20만 원을 통장에 예금한 후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면서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B녀의 신용카드를 결제를 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신용카드를 병녀의 핸드백에 도로 넣어뒀어요. 자, 관련돼 가지고 매출 후 갑은 은행에 인출기로 가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돈 중 10만 원을 인출했다 나오는데 요거 관련된 재책이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범죄가 한 명이었는데 지금 요 2019년도 케이스에서는 두 명이죠. 지금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같이 행동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갑과 을은 그 편의점 점원으로 경제로 같이 어렵게 사는 건데 얘는 뭘 했어요? 얘는 망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둘이 얘가 범죄를 한 신용카드를 훔쳐가지고 뭐 한 사이에 돌려놓은 사이에 망을 봤다는 얘기는 결국 갑과 을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는 공동정범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갑과 을의 가담 형태 관련돼 가지고 공동정범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 신용카드를 넣고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가 갑이 병녀의 신용카드 가지고 갑이 행동한 게 먼저 관련돼 가지고 병녀의 신용카드하고 그다음에 현금을 가져 나갔죠. 거기 보는 것처럼 갑은 병녀의 핸드백에서 신용카드에 현금 20만 원을 들고 은행으로 가서 현금 20만 원을 통장에 예금한 후 그 현금 20만 원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통장에 예금이에요. 예금한 후 백화점에서 옷을 사면 신용카드로 단말기에 서명을 하고 병녀의 신용카드를 결제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병녀의 신용카드 가지고는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입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신용카드 가지고 백화점 물품 구입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관련돼 가지고 30만 원을 계좌 이체해요. 그런 다음에 이 신용카드를 어떻게 했다? 신용카드를 다시 반환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 관련돼 가지고 얘가 이제 한 것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갑과 을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돌려놓은 자체가 만약에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가 성립한다. 그럼 얘네들은 뭐요? 얘네들은 둘이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돌려놓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사용하고 돌려놓는 건 신용카드의 특수한 기능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돌려놓는 것은 불법 용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돌려놓은 것 관련돼 가지고 신용카드 자체 사용하고 돌려놓은 거 이거는 절도가 안 된다는 거죠. 즉 얘는 특수절도죠.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특수절도가 안 된다. 근데 현금 10만 원을 어떻게 했어요? 20만 원. 현금 20만 원을 자기의 통장으로 예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수절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20만 원 가지고 현금을 영특하기 때문에 갑과 을에게는 특수절도죄는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백화점에서 옷을 구매한 행위에 관련돼 가지고 물품을 구입했다? 그럼 기본적으로 갑이 병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죠. 사기죄 성립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여전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해요. 근데 이 백화점 물품 구입할 때 지문에 보면은 백화점 가서 옷을 사면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을 했다. 결국 단말기에 서명했다는 건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관련돼 가지고 사전자기록 관련된 죄들은 사전자기록, 위작죄는 여기에 흡수돼 버린다는 거죠. 흡수되기 때문에 백화점 물품 관련돼 가지고 결국 사기죄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고 둘은 실체적 경합이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는 특수절도 성립한다. 자, 그다음에 30만 원을 가져가 계좌 이체했다. 30만 원 계좌 이체한 건 뭐예요? A의 병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갑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좌 이체했다는 건 현금 서비스 받아서 계좌 이체했는지 아니면은 병에 계좌 있는 거 계좌 이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단서만 가지고 30만 원을 계좌 이체했다는 건 우리가 아까 봤던 험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관련돼 가지고 험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신용카드를 가지고 30만 원을 계좌 이체했는데 이 30만 원 계좌 이체가 병의 예금 통장에 있는 30만 원을 계좌 이체한 거다. 그럼 컴사기만 성립하고 어떻게 해요? 컴사기만 성립하고 뒤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30만 원을 계좌 이체한 것이 현금 서비스 받아서 계좌 이체한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컴사기 이외에 역시 부정사용죄, 신용카드
부정사용자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주체적인 내용들이 제시가 안 돼 있는데 이 지문에서는 이제 관련돼 가지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문 자체는 계좌이체 기능은 신용카드의 본래적 기능인 신용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이거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군요. 여기 이제 관련돼 가지고 30만 원 계좌이체 돼 가지고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봤는데 만약에 이것이 인출해 가지고 그러니까 신용카드 관련 현금 서비스 받아 가지고 그 계좌이체 가면은 부정사용죄도 성립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으로 쭉 되는 것이 326페이지부터 뭐 관련된 내용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보시면은 결국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328페이지 보면 10만원, 나중에 이제 10만원 인출했죠. 관련돼가지고 갑이, 며칠 후 갑은 은행에 현금 인출기로 와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돈 중 10만원을 인출했다 그랬는데, 관련돼가지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계좌로 컴사기든지 뭔가 자기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찾는 것은 아까 우리가 컴사기에서도 봤지만은 별자로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별자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19년도 모의고사였고, 그 다음에가 이제 15년도 모의시험인데, 이 15년도 모의시험 관련돼 가지고는 그 15년도 모의시험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저번에 본 강의, 기본 이론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즉, 관련돼 가지고 자, 여기 보면 갑은 기숙사 룸메이트 을묘래 을명의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X카드 회사에 제출하여 을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현금 자동 지급해서 서비스로 30만 원을 인출했어요. 즉 얘는 뭐냐? 갑은 자 갑이 있는데 갑이 한 행위가 뭐냐? 갑이 행위가 을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한 다음에 신용카드 발급을 받아요. 즉 갑이 먼저 한 행위는 신용카드 발급 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현금 자동 지급기.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해요. 자, 신용카드 발급 현금 자동 지급해서 현금 서비스로 아까 30만 원 인출했는데 중요한 거는 현금 서비스로. 현금 서비스라는 건 신용카드 기능을 사용한 거죠. 현금 서비스로 30만 원을 인출한 거예요. 자, 이 죄책과 관련돼 가지고 핵심적인 사항은 지금 갑명의의 갑이 을명의 신용카드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을명의 신용카드 신청서는 을이 작성할 권한이 있는 거죠. 갑한테 작성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명의 신용카드를 신청해서 작성해서 제출했다. 이거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신용카드 발급받았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신용카드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죠. 자, 갑은 근데 이 신용카드는 누구 명이에요? 지금 이거는 을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은 신용카드 명의의 을 명의 신용카드의 신청서 작성을 제출한 건 사문서 위조 동행사. 신용카드 발급받은 건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죄인데 이 신용카드는 지금 카드 회사 입장에서 뭡니까? 카드 회사 입장에서 볼 땐 을명이라는 얘기예요. 을명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 건데 갑한테 발급해 준 게 아니라 원래 그 회사는 을한테 발급해 주려는 걸 현재 갑이 받아놓은 겁니다. 그 갑이 받아놓은 걸 현금 자동 지급해 현금 서비스로 30만 원을 인출하는 거예요. 자, 이 인출과 관련돼 가지고 결국 얘네 관계 뭐 사문서 그럼 여기는 이제 사문서 위조 그다음에 동행사 그다음에 사기죄는 다 뭐겠어요? 얘네 전체 관계는 실체적 경합이겠죠. 이게 기본이 판례 입장이고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30만 원 인출한 거 관련돼 가지고 이 갑이 이미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이 사기죄다. 그러면 이 사기죄에 포괄해 가지고 사기죄 터잡아 가지고 쭉 사기죄가 성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그러니까 이 사기죄 터잡아 가지고 쭉
나머지 물품을 사든 현금서를 받든 이건 그냥 다 사기죄의 포괄 일자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329페이지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부정 발급받은 을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서비스, 현금 자동 지급해서 현금 서비스 30만 원 인출하는 게 제출해가지고 학설 판례 보면 사기죄의 포괄 일자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 사기죄의 포괄 일자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얘가 갑이 이 X라고 하는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회사에 허위의 문서들을 제출해가지고 이 신용카드 받은 것은 사기죄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회사가 뭐예요? 신용카드 회사가 쓰라고 준 거라는 겁니다. 속아가지고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서 신용카드를 쓰라고 얘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즉 갑한테 신용카드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갑은 어떻게 해요? 갑은 신용카드를 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서.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 그냥 물품을 구매하든 뭘 하든 사기죄의 포괄 일자가 된다는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판례는 이 견해가 아니죠. 판례는 뭐냐? 판례는 이걸 중시하는 겁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사기죄인데 이 신용카드는 갑한테 발급된 것이 아니라 을명의 신용카드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의 진심의 의사는 뭐예요? 명의를 모용당한 을한테 쓰라고 준 것이지 이 갑한테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쓸 권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결국 을명의 신용카드를 갑이 절취에다가 쓴 것과 동일하게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로 본다? 그때는 그냥 이렇게 뽑은 이 행위는 절도죄로 본다는 얘기예요. 절도죄는 누구의 의사에 반하는 거다? 즉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왜냐면 신용카드에서는 갑한테 신용카드를 발급한 게 아니라 을한테 을명의 신용카드를 쓰라고 발급해 준 거기 때문에 갑은 쓸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이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것은 뭐다? 그것은 결국 기본적으로 갑한테는 을 카드를 갖다가 절취해가지고 쓴 거랑 똑같이 봐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 얘기했던 거는 여기서 이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데 이 관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뭐다? 회사의 의사에도 반한다는, 신용카드 회사의 의사도 반한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회사의 의사는 을한테 쓰라고 준 것이지 갑한테 쓰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신용카드 의사에도 반하고 신용카드 회사의 의사도 반하고 관리자의 의사도 반하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라고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학설의 대립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329페이지에 보면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서는 뭐 무죄설이 있는데 뭐 컴퓨터 사용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뭐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뭐 요 정도의 절도죄냐 사기죄의 포괄 일자가 되냐 그 정도 보면 논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뭐 뒤에 부분은 역시 카드 관련된 것들을 쭉 본 거고 그런 관련돼 가지고 뭐 여기서 현금 서비스 받았기 때문에 절도죄 이외에 성립하는 게 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다음에 여전법상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절도죄 성립하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성립하고 얘네들은 당연히 실체적 경합일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관련돼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은 331페이지에 설문 그려가지고 갑은 사기죄, 그러니까 여기서 뭐 사기죄,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 행사죄, 그 다음에 여기서 절도죄, 그 다음에 이제 여전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각각의 범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뭐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신용카드와 관련된 뭐 범죄들까지 맞추고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하고 공갈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